So Sarah's dying. I'm having the most delicious and spiciest tteokbokki of my entire existence. Very salt, very spicy. But it's so good, but I keep eating and dying. We've learned that Sarah's spice level tolerance is not that good. So Also, it's interesting how they serve it. Like, this plastic bag, and then like the sauce in a cup. It's kind of weird. yeah. 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를 꼽으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 도쿄를 떠올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거리, 세계 최고라 불리는 정교한 편의점, 누구나 한 번쯤 동경하는 카페 문화까지. 그 도쿄에서 몇 년째 살아오며 그곳을 아시아의 기준처럼 여겨온 한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그런 그녀가 단 이틀짜리 짧은 주말 여행으로 서울을 찾았다가 카메라를 든 손이 멈출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도대체 서울에 무엇이 도쿄를 세상의 잣대로 삼아온 그녀의 기준을 이렇게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걸까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미국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 엘리사입니다. 평소 일본을 거점으로 삼아 아시아 곳곳을 영상에 담아오던 그녀는 이번에 오랜 친구 세라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도쿄 생활에 익숙한 만큼 어지간한 도시에는 좀처럼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눈에 비친 서울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날 일정으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경복궁이었습니다. 거대한 궁궐 앞에 선 엘리사가 가장 먼저 놀란 건 뜻밖에도 입장료였습니다. 이 웅장한 궁궐을 마음껏 둘러보는 데 드는 비용이 미화로 채 5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돈으로 약 7,5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Palace is amazing. It was super cheap to get into, under like $5 to get in. And we've been walking around a little bit so far, and it is amazing.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만한 규모의 유적지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만 수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백 년 역사의 왕궁을 커피 한두 잔 값에 온종일 누릴 수 있으니 외국인의 눈에는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는 가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가 진짜로 놀란 건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쿄에 익숙한 그녀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관광지 그 이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곧바로 일본의 궁궐과 한국의 궁궐을 하나하나 직접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궁궐은 여전히 왕족이 거주하고 있어 내부를 자유롭게 걸어볼 수 없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정해진 정원 일부를 안내받으며 잠깐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골목 하나, 문 하나까지 직접 통과하며 마치 살아있는 역사 속을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궁궐 구석구석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특별하다며 연신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게다가 일본 건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화려하게 채색된 지붕, 기와와 섬세한 단청을 발견하고는 한참 동안 천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같은 동아시아 건축처럼 보여도 한국만이 가진 색채의 깊이와 화려함을 그제야 비로소 알아본 겁니다. 심지어 이 궁궐의 방이 7,700칸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은 하나의 마을을 통째로 걷는 기분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he cool thing about this Imperial Palace is that you can literally walk through it. You can go down all the little alleyways, through the doorways. It's not in use anymore. So I really enjoy actually getting to walk around and actually experience it. 마침 두 사람이 서울을 찾은 시기는 단풍이 절정에 이른 늦가을이었습니다. 도시의 나무란 나무가 전부 샛노랗고 붉게 물든 풍경, 거기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까지 더해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완벽한 가을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며 카메라를 좀처럼 내려놓지 못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가을이라며 서울의 사계절이 가진 선명함에 깊이 빠져듭니다. 궁을 나선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카페였습니다. 사실 한국, 특히 서울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카페 문화로 유명한 도시죠. 엘리사 역시 그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듯 친구 세라가 추천한 전통 한옥 스타일의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 운치 있는 분위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평소 라떼를 즐기지 않는다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서 마신 라떼만큼은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살아있다며 한 모금 한 모금을 천천히 음미하는데요. 특히 서울은 골목마다 개성 넘치는 카페가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라 어디를 가도 새로운 분위기의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두 사람은 거듭 놀라워 했는데요. 도쿄에서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다양성이라며 서울의 카페 문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이제야 알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옥 처마 아래에서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녀에게는 어떤 고급 카페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으로 남은 듯합니다. Food cafe, it is so cute. It is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building. So it's adorable and
Oh, it's actually really nice. It's not too sweet, which I really like because I'm not big on super sweet things. Really delicious. 그런데 두 사람을 진짜로 놀라게 한 건 바로 그 다음에 들른 한 베이커리였습니다. 입구부터 현대미술관을 연상시키던 이 빵집은 계단을 올라가야 비로소 본 매장이 나오는 독특한 구조였는데요. 더 놀라운 건 매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이끼 화산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이 빵집이 오로지 분위기만을 위해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며 한국인들은 정말 비범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끼 화산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덕분에 빵을 먹는 경험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녀는 앞서 거대한 베이글을 파는 가게를 지나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의 빵집이 도쿄에 있었다면 못해도 1시간은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요. 자신이 그토록 기준으로 삼던 도쿄조차 한국의 감각 앞에서는 한 수 아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Koreans really visionary, you know, the vibes from a moss volcano in a bakery are actually immaculate and it really adds to the whole bread eating experience.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묻어나는 오래된 한옥과 끝없이 이어지는 돌계단 그리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황금빛 노을까지. 엘리사는 이 마을이 노을 시간과 만나니 평소보다 10배는 더 아름다워진다며 감탄했는데요. 이곳이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 주택가라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30분이 너무나 짧다며 아쉬워하면서도 골목 구석구석을 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숙소가 있는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선택한 건 격식 있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녀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다던 명동 야시장이었는데요. 수많은 노점이 뿜어내는 활기와 불빛 속에서 엘리사는 한국에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이라며 양념치킨과 떡볶이를 주문합니다. 한 입 빼어 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살면서 먹어본 떡볶이 중 가장 맛있고 동시에 가장 매운 떡볶이라며 매운맛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도 좀처럼 젓가락을 멈추지 못합니다. 입은 맵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손은 자꾸만 다음 떡을 집어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단번에 공감할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죠. 쫄깃한 떡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 거기에 마늘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맛에 두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야식을 즐긴 두 사람은 명동거리에서 화장품 쇼핑까지 이어갑니다. 옷이든 스킨케어든 화장품이든 한국에서의 쇼핑은 정말 최고라며 엘리사는 캐리어 공간을 미리 비워두라는 조언까지 남기는데요. 모든 것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 한자리에서 먹고 쇼핑하고 구경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그녀는 거듭 신기해합니다. 치안이 불안한 일부 유럽 도시였다며 늦은 밤 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이라는 점에서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안전함과 풍요로움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꽉 찬 하루를 마무리하며 엘리사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에는 이번 서울 여행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24시간 동안 모든 것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 너무나 편리했다는 말이었는데요. 궁궐과 카페, 편의점과 한옥마을, 옥상 찻집과 야시장 그리고 쇼핑까지 우리에게는 그저 하루치 동선에 불과한 이 모든 것이 평생을 도쿄를 기준으로 살아온 외국인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하루로 남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에 산다고 믿었던 사람조차 서울에서의 단 하루 만에 그 단단하던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 무심히 지나치는 이 거리의 진짜 가치를 누군가의 눈을 빌려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하며 설렘 가득한 표정을 짓는 엘리사의 모습이 이 도시가 가진 힘을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사와 세라에게 응원을 보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